자, 이번 시간에는 무제운동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제운동. 무제운동이 뭐냐? 무제운동의 정의가 뭐냐? 다치지 않는 것이죠.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그러면 이 무제운동의 목적이 뭐냐? 이것은 좀 물을 수는 있겠어요. 무제운동의 목적이 뭐냐? 무제운동이란 인간 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 같이 전원이 참여해서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운동을 추진함으로 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근절해서 인간 중심의 밝고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게 한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인간 존중의 이념, 산업재해를 근절해서 안전보건을 선취해서 직장의 각종 위험을 전원이 참가해서 합리적인 기업을 격려하는 데 무제운동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꼭 무제운동의 다음 중 무제운동의 목적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암기하기보다는 그냥 상식선에서 봐도 그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무제 인증 내용, 인정해주는 내용.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이것은 사유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그 대신 산업재해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주로 대표적인 것이라면 천재지변이 될 수 있겠죠. 천재지변, 돌발적 사고에 의해서 막 긴급 피난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났다. 그거는 그 사람은 산재는 인정해주되 그 귀책 사유가 회사 쪽의 귀책 사유 아니기 때문에 무제 시간의 카운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시간 외에 또 작업 시간 중에 작업 시간 외에 이 또한 마찬가지 천재지변에 대해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 또한 무제의로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출퇴근 시간 중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도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재해도 무제의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 다음에 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회사가 주관하는 운동, 경기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무제의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운동 경기 중에 회사가 주관하다 보니까 사고 나면 사니까 좀 회사가 이제 진선이 운동 경기 옛날에는 과거에는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극히 잘 안 하려고 할 경향이 좀 있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제외. 그 다음에 업무상 제외 인정 기준 중에서 뇌심혈관 질환 자도 요즘은 무제의로 재해로 많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죠. 그 다음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도로에서 교통사고 이런 것도 전부 다가 무제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것은 다음 중 무제해 인정 내용에서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필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제해 운동의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문계부로 마크입니다. 무제해 운동의 3대 원칙. 무의 원칙.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선취의 원칙. 그 다음에 참여의 원칙.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여의 원칙. 세 가지가 무제해 운동의 3대 원칙입니다. 원칙이다. 3대 원칙. 선취의 원칙, 참여의 원칙, 선취의 원칙을 다른 말로 안전제일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전제일의 원칙. 참여의 원칙을 다른 말로 참가의 원칙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참가, 참여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무의 원칙이 뭐냐? 이것은 사업장에서 잠재된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재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장 내 잠재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서 근원적으로 뿌리부터 재해를 없애는 것. 이게 무의 원칙입니다. 이게 또 다음 중 설명은 맞는 것은 이렇게도 묻기도 했습니다. 근원적 뿌리 그 사고의 뿌리 근원적 잠재 위험 요인 이것을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체의 원칙 안전 제일의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무죄의 운동에서 선체는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궁극의 목표 안전한 작업장을 똑같은 말이죠. 조성하기 위한 궁극의 목표에서 사업장에서 행동하기 전에 잠재 위험 요인을 발견 파악해서 체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을 선체의 원칙이란다. 체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을 선체의 원칙이란다. 참여의 원칙, 참가의 이유는 전원이 일치 협력해서 전원이 참가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전원이 참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무죄 운동의 3원칙에서 무의 원칙, 선체의 원칙, 참여의 원칙에 대한 의미를 묻기도 합니다. 그 다음 무죄 운동의 3기둥입니다. 무죄 운동의 3기둥. 무죄 운동 3기둥. 여러분 무죄란 어떤 거창한 어떤 무죄 운동 집이 있다면 이 무죄 운동은 기둥이 3개가 받쳐져서 무죄가 기록할 수 있다. 달성한다. 무죄해. 이 기둥이 3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꼭 기둥은 아닙니다만은. 그럼 여기 경영자. 색깔이 다른 걸로 해보려 하니까 붉은 글씨 별로 안 좋네요. 그냥 합시다. 경영자의 경영자세 관리 감독자 근로자 이러한 세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영자의 경영자세 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추진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추진 그 다음에 근로자의 직장 소집단 활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영자의 최고의 경영 자세, 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추진, 근로자의 소집단 자율활동 이 세 기둥이 탄탄해져야 잘 이루어져야 받침이 되어야 무죄란 집이 유지된다. 이렇게 해서 무죄운동의 3기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죄운동의 3요소 하기도 하고 3기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보면은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이것은 옛날부터 뭐 과거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이거 배운 거예요. 사실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안전에서는 이 과목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어떤 안전에 대해서 토의해야 되거든요. 그 토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차대수 앞자를 따서 비자대수 비판하지 마라. 자유분방하게 토론해라. 대량 발언해라. 수정 발언도 할 수 있다. 비판하지 마라. 상대방이 우리 대화를 할 때 동료분하고 대화를 할 때 야, 네 말이 아니야. 그 말이 틀렸어. 이거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다. 당신 말이 맞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비판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아주 자유분방하게 회사에서 어떤 안건에 토의할 때 가급적이면 상사는 자리를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요? 그러면 자유스럽게 할 말 안 할 말 구분 없이 막 쏟아냅니다. 토의를 잘 진행됩니다. 자유분방하게 토론해라. 눈치 보지 마라. 제약 주지 마라.
대량 발언입니다. 이것은 질보다 양이죠. 대량 발언이니까 질보다 양. 많은 말을 쏟아내도록 분위기를 맞춰줍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서 한두 가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무엇이든지 쏟아내라. 그 다음 수정 발언해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정해서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이다. 이거 참 중요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비판하지 마라. 자유분방하게 편안하게 발언해라. 질보다 양으로 대량 발언해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정해서 말할 수도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라. 그 다음에 TBM이랍니다. TBM. 우리 현장에 가면은 자기 작업장, 작업대 옆에다가 옆에 보면 주로 공구대라고 있습니다. 공구 박스가 있습니다. 툴 박스랍니다. 공구 박스. 그 앞에서 아침에 작업 시작하기 전에 한 5 내지 7분간 토의를 합니다. 오늘 작업에 대한 공정, 안전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개인 컨디션 관계 체크도 하고, 어제 퇴근 후에 술 좀 많이 마셨는데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어떠냐 이런 묻기도 하고. 왜? 컨디션이 나쁘면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구대 앞에서, 툴박스란 공구대 앞에서 짧은 10분 이하, 주로 10분 이하입니다. 한 5 내지 7분. 또 조별로 하면 그것도 회사만 틀리면 3, 4명이 한 조가 될 수 있고 5, 6명이 한 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별로, 반별로, 팀별로 여러 형태로 어쨌든 간에 사람이 소규모 인원이 모여서 짧게, 가급적 짧게 하는 좋습니다. 진조에는. 그래서 토의하는 것, 툴박스 미팅이다. 현장에서 그 장소에서 바로 한다 해서 이걸 즉시 즉응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시 즉응법, 여기에 줄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톱, 세프티 트레이닝, 오스페이션 프로그램에서 스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크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TBM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죄의 소집단 활동에서 1인 위험 예지 훈련이 있습니다. 이건 원포인트 훈련인, 즉 한 사람이 4라운드에서 순서별로 위험 예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인 위험 예지 훈련이라 합니다. 원포인트 훈련. 터치 앤드 콜, 스킨십. 우리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운동 선수들이 시합 전에 모여서 화이팅 이래 하잖아요. 손에 손 잡고 우리 피부를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팀원간의 일체감을 조성한다 하면 이것을 이거 하는 것은 무엇이라 하느냐? 터치 앤드 콜, 터치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스킨십을 통한 구성의 일체감 조성한 말로 하면 터치 앤드 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확인이 있습니다. 지적 확인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침에 자기가 내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지적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적 확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라인에 무슨 작업을 한다, 절단 작업을 한다 하면은 여기에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나 이것이 오늘 내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면은 가스 누기 확인 좋아하든지, 밴드 체결 확인 좋아하든지, 니플 분리 확인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런 종류를 하는 것이 지적 확인입니다. 어떤 그 위험 요소를 보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적 확인. 그 다음에 원포인트 위험 예지 훈련. 이것은 원포인트 훈련은 이것은 그 위험 예지 훈련 4라운드에 있는데 그 1, 2, 3, 4라운드에서 원포인트를 요약해서 실시하는 방법인데 2, 3분 내에 실시하는 현장 활동을 원포인트 위험 예지 훈련이라 합니다. 원포인트 위험 예지 훈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적 확인 원포인트. 그 다음에 위험예지 훈련에서 앞에 했습니다. 위험예지 훈련에서 준비 단계, 도입 단계, 위험예지 훈련 4단계, 발표, 토론, 확인, 정리 이러한 사이클로 위험예지 훈련합니다. 그 중에서 위험예지 훈련의 4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1라운드는 현상 파악,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는가 현상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질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위험의 포인트다.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점을 결정하는 단계다. 3라운드는 대책을 수립하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 대책 수립 단계.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다. 4라운드,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대책이 수립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대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 중요해요. 여기서는 단계에서 1라운드, 2라운드, 3, 4라운드에 1라운드 현상 파악, 2라운드 본질 추구, 3라운드 대책 수립, 4라운드 목표 설정, 현본 대목이다. 꼭 이렇게 약자로 앞자를 따서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현본 대목,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선정, 목표 설정, 대책 수립 하기도 하고 대책 선정하기도 합니다. 대책 수립, 목표 설정, 현본 대목 아주 중요합니다. 위험예지 훈련의 3라운드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도 시험에 묻습니다. 4라운드에 해당하는 것은 2라운드에 해당하는 것은 뭐 어떻게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본 대목으로 아시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개선의 4원칙이 있습니다. 개선의 4원칙 ECRS에서 이것은 뭐 크게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은 아닙니다. 개선의 4원칙 Eliminate, Combine, 결합, Rearrange, 재편성, Simplify, 단순화의 원칙. 이게 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개선의 4원칙 ECRS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이거 S를 스탠다드이션, 표준화 이렇게 또 표현해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 개선의 4원칙에서 스탠다드이션 하면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험에 순수 영어로 풀네임을 이렇게도 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는 보호구 및 안전 표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입니다.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는 정의가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작업하는 사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치지 아니하도록 착용하는 것. 그게 보호구죠. 보호구. 그래서 보호구에는 안전모,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발을 보호하는 안전화, 그 다음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마개, 귀덮개, 그 다음에 용접을 하는 보안면, 그 다음 마스크,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그 다음에 안전대,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보호구죠. 보호구. 그런데 보호구에서 보면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된다. 안전대는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서 작업하는 전부 다 고소 작업대를 합니다. 이러한 2m 이상 데서 추락하면 사람이 다치니까 거기서는 안전대를 착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끼임, 감전, 정전기, 대전 위험인 작업에 대한 반드시 안전을 착용해라. 그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은 눈을 보호해, 눈에 티끌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절연용 보호구, 이 전기 작업할 때, 여기에도 절연장갑, 뭐 절연화,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안전모에도 내전압성 안전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AE, AB 이 타입이 있습니다. 방열복, 그리고 뭐 소방관들이 많이 있죠. 또 고로 열 취급하는 작업장.
방진 마스크.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는 전부 다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호구의 종입니다. 물론 여기는 대표적인 것은 이거 말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호구의 구비 조건. 이것은 상식으로 하면 여러분 교재를 읽고 지나갈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착용 시 간편하고 유해 위험에 대한 성능이 좋고 작업에 방해가 없고 품질이 좋고 구조 마무리가 양호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해 위험한 대상 보호구. 이건 아까 안전 인증에서 방호 장치 보호구할 때 보호구가 있는 게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봤습니다. 추락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보, 차광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보안면 안전장갑, 귀마개, 귀덮개,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이 마스크. 마스크 3개 있죠?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은 그냥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이 있습니다. 자, 안전모를 한번 봅시다. 이 안전모는 이 안전모의 명칭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안전모의 명칭입니다. 안전모의 명칭. 이거 외피 전체. 이건 모체랍니다. 모체고. 그다음 이 안전모에 이렇게 연결이 보통 한 5가닥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 받침끈입니다. 이게 머리 받침끈. 머리 받침끈이다. 머리 받침끈이다. 그다음 이거는 머리 받침 고정대. 이거는 고정대. 고정대. 그다음 이거는 스티로폴 같은 충격 흡수대. 그다음 여기에 이게 오각형 타입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고리, 받침고리, 머리 받침고리. 그다음에 이것은 특근을 꽉 조여야 됩니다. 특근을 안 조으면 안전모가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창이라 하기도 하고 차양이라 하기도 합니다. 안전모의 명칭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안전모가 보통 무게는 한 440g. 이 특근의 굵기라 해도 하기도 합니다. 10mm. 그다음 전체 안전모의 그 질량은 440g 이하. 좀 가벼워야 된다. 가벼워. 경량화. 무거우면 머리가 나중에 아픕니다. 그래서 가벼워야 됩니다. 안전모의 명칭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전모에는 종류에는 AB, AE, ABE 타입이 있습니다. AB는 낙하 추락의 위험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되어 있는 안전모고, AE는 물체의 낙하를 방어하고, 그 다음에 감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E 타입. 요거는 추락, 낙하, 감전 위험 방지용 ABE. 안전모의 종류입니다. 즉 AE, ABE는 감전 위험을 방지하긴 한다고 해서 이것을 내전압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전압성은 7000V 이하에서 정전압에 견디어낸다는 뜻입니다. 내전압성 그 말 뜻은 7000V에서 견디어낸다. 그래서 안전모의 종류는 AB, AE, ABE 타입이 있다. 안전모의 성능 시험 기준은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전압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뭉개부른 마크입니다. 아까 앞에서 뇌관통성, 즉 안전모를 실험을 합니다. 관통을 시켜봅니다. 어떤 물체, 어떤 높이에서 일정한 높이에서 일정한 그 추가 있어. 그 추를 딱 관통을 시켜봅니다. AE, ABE는 관통했을 때는 9.5mm 이하가 되어야
합격품이 안전 인증에 받을 수 있습니다. AAB 용은 11.1m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이상이 되면 그건 불합격이다 이 말입니다. 성능 시험에서. 충격 흡수성 4450뉴턴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내전압성 전기를 말하는 전기. 내전압 AEABE 종으로서 안전모는 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 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그 다음에 누설 전류 충전 전류는 10mA 이내이어야 한다. 이것이 내전압성이다. 내전압성이다. 내수성은 안전모를 물에 담갔을 때 우리 안전모를 밖에서 만약에 비 올 때도 쓸 수 있잖아요. 그 빗물이 안전모에 스며드는 양이 거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전압성 안전모가 있는데 만약 전기 작업한 사람들이 많이 쓴다면 감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전압성, 내수성은 1% 미만이어야 된다. 난연성, 특금 불림시험 이런 게 있습니다. 내전압성. 내수성은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물에 담그기 전의 질량분의 물에 담그기 전의 질량, 물에 담근 후의 질량 마이너스 담그기 전의 질량입니다. 이것이 안전모의 시험 성능 종류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다음 중 안전모의 시험 성능 시험 기준의 내관통성에서 치수를 저기 나온 수치를 물을 수 있고 항목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모에서 성능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모 충격 흡수성, 내관통성, 전압성, 내전압성, 내수성. 자, 내수성에는 이 공식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안전모를 물에 담그기 전의 질량 아까 440g 이하에 된다 했습니다. 담그기 전의 질량인데 물에 담갔을 때 과연 무게가 얼마나 나가니까 담근 후의 질량 마이너스 담그기 전의 질량 곱하기 100 했을 때 이것이 1% 미만이어야 한다. 이하에 1% 미만이어야 한다. 그것만 하나 보시면 됩니다. 난연성, 측면 변형. 자, 그래서 안전모의 성능, 안전모의 부족, 안전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